이 책을 선정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은 제가 고민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책이 이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말센스 보이시나요? 말센스는 누가 썼냐 하면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20년 동안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호스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한 2년 전쯤인가 제가 영어 공부를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엄청 하고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사람이 하는 강의를 내가 많이 보면 강의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발음도 되게 정확하고 전달력도 너무 좋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게 대부분 다 이제 테드에서 했던 강의도 있었고 뭐 다른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톡쇼 했던 것도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이 책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고 봤더니 제가 그때 테드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대화법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뭐 거의 13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강의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첫 장을 넘기면서 역시 답다.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책이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쭉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때는 좀 실망했던 것이 너무 뻔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그냥 공감해라. 맞장구 쳐라. 들을 때 진심으로 들어줘라. 이렇게 다 하는 뻔한 얘기에 뒤에 솔루션은 그럴듯한 게 없고 이래서 대화책이 실망을 한 경우가 무지 많았었는데 이 사람 책은 좀 달랐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콕 집어주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있고요. 제목은 글쎄요. 말센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센스 그러니까 책이 엄청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잘 녹아들어 있고 솔루션까지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말재주가 다가 아니다. 이 책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 그 향상을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속박하거나 남을 통제하거나 말에 끼어들거나 해서 말을 그 대화의 장을 내가 다 깨트려 버린다거나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뒤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다. 특히 대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 어떤 대화책보다도 또 다른 우리 인사이트 솔루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말센스 12, 맛센스 16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약 16개의 그 목차가 있습니다. 말센스 1부터 말센스 16까지. 여러분은 아마 또 여러분 마음에 꽂힌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꽂힌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제가 꺼내서 여러분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프롤로그에서도 언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말은 정말 저도 너무나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화의 서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대화를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보고할 게 있거나 어떤 이야기 말을 건넬 때 다 뭘로 해요? 일단 문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누가 전화가 오면 되게 급한 일처럼 느껴져요. 문자로 해도 되지 왜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보이스 대 보이스로 얘기하는 것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대화하고 이게 엄청난 예술 작품이거든요. 대화라는 게. 모든 걸 순식간에 읽고 반응하는 걸 대화라고 해요. 근데 이 문자는 어떻습니까? 보낼 때도 우리가 편집할 수 있죠. 보낼 거 빼고 아니면 이모티콘 넣고 온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럴 것이다 예측하고 이러면서 생각할 틈이 있어요. 근데 대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딱 던져지는
엄청난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일상적으로 그냥 그래 말해 알았어. 그래 대화하자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만나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미리미리 늘 짧게 전화로 연습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사에 한 16명,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에 되게 익숙한 어린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면 회의 시간에 제대로 잘 말을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웬만한 걸 보고할 때 젊은 친구들 다 나한테 문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화들짝 놀래요. 전화를 먼저 나한테 걸어서 보고하지 않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 다 문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어떤 게 걱정이 되냐 하면요. 외부의 어떤 중요한 사람과 미팅을 한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딜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걱정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에도 걱정되는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친구들, 여러분 아이들 아마 대화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연습하면 되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인간관계, 대화법 이런 관련된 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많이 팔릴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쉽게 쓰여졌으면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잘 모르실 때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아마 크게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말센스 두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목차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이건 통제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이건 또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통제병이나 관심병 누가 많이 걸려 있을까요? 누가 많이 걸려 있을까요? 이건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자기가 투명인간 되는 것 같아서 늘 통제를 하려고 하는 성품상의 통제병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좀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 자꾸만 무엇인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어떤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관심병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 여러분 사람들은 통제자가 되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통제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봐요. 몇 년 전에 자주 뵀던 분이에요. 뭐 러시아에 관련된 뭐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심리 쪽으로 좀 아시는 분이라서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원래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냐면 말 앞에 마치 접두어처럼 내보기에는 이만 말 많이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쌓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늘 받아서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통제적이다 사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그 사람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쓰는 말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또 하나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아까 그 사람은 이렇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뭐라냐면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되게 이렇게 괜찮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뭐 방법이네. 이렇게 폄하해요. 누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고 그게 좀 시답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가 신나게 올라가려고 해도 걔가 훅 잡아당기거든요. 거의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사람이 가만 보면 위에서 투망형으로 이렇게 확 통제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내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확 싸잡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아니면은 남들이 여기 있는 걸 끌어내려서라도 통제하려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센스 네 번째. 대충 하는 것을 잘하는 척,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자,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일하는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왜 잘 모르는데 되게 아는 척하는 사람 있죠? 제가 여기서 한 사례를 얘기를 드는데 이게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재밌는 사례를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사례였어요. 2009년 인기를 누리던 도미노 피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가도 바닥을 친 상태였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도미노 피자가 주가가 바닥이 났었대요. 판매량도 곤두박질 치고요. 뭔가 일련의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했냐면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찍었답니다. 도미노 피자에 대한 모든 최악의 이야기들, 혹독한 비판이 담긴 이미지를 다양한 영상에 담아서 다 내보냈어요. 사람들이 그 아예 맛도 안 나요. 평생 먹어본 피자 중에 최악이야, 최악. 막 길거리 인터뷰한 걸 다 편집을 해갖고 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광고 막바지에 썼습니다. 새로운 조리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여러분,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고가 나갔을 때 이 도미노 피자의 CEO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광고를 내보내면서 당시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다. 회사 망하는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피자 판매량이 그 이듬해 14%가량 치솟았고요. 주가도 13% 넘어서 회복을 했답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한번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광고에 등장하는 난무하는 숱한 거짓말, 우리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 과장된 것, 이거에 아주 신물이 나 있었는데 너무나 솔직하면 사람들은 통쾌했던 거예요. 기분 좋았고 그리고 밀어준 거죠, 도미노 피자를. 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데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냐 하면 8번째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제가 여기다가 부제를 잠깐 붙이면은요, 대화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의 말에 내 이야기를 끼워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그냥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엄마가 우리 아이 1시간 이제 학원 버스 타고 오느냐고 힘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의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얘기가 들려야 안 들려요. 이게 볼륨이 묘하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볼륨은 작아지고 내 머릿속의 볼륨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들려요. 내가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머릿속에서 크게 들려. 볼륨이 막 업되고 상대방의 말은 어떻습니까? 볼륨이 작아져요. 그래서 어때요? 야, 너 뭐해? 무슨 생각해? 나 못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볼륨이 꺼져 있고 내 볼륨이 커진 거죠. 야, 그건 그렇구가 되는 거죠. 야, 그건 그렇고 있잖아. 그럼 말한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자, 이 저자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20년 동안 인터뷰를 한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 저자의 가슴 아픈 실패 스토리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책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써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까지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0.6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0.6초 정도. 그런데 연구자들이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나라, 덴마크, 이렇게 몇 군데 다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0.2초랍니다. 아까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0.6초라 그랬으니까 0.2초가 걸린다는 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간극이 가장 짧은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0.007초예요. 우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0.007초라는 상대방의 말이 숨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남의 말을 덮어쓰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신의 반응을 준비한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우리 자신의 말을 구성해냅니다. 말할 기회가 오면 최대한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듣지는 않겠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지도 못하겠죠. 아니면은 상대가 말을 책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서 상대와 이중창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중창하는 두 사람 다 기분이 상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말할 때 남의 볼륨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남의 볼륨을 끄고 내 머릿속의 볼륨을 높여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끼어드는 타이밍을 잘못 잡는 바람에 대화를 망치고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된 실수들을 바로잡는 그런 말 센스가 약 16종류의 어떤 오류를 바로잡는 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말센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16가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무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한데 대화는 또 다른 영역이고 저도 제대로 못할 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랬지.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남이 말할 때 내 머릿속의 볼륨을 줄여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선생 노릇 그만해야 되겠구나. 남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참 병이구나. 통제 병이로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오류, 흔히 하는 오류들을 16가지 종류만 바로 잡아도 얼마나 말 잘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꼭 이 책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북 액션입니다. 여러분, 북 액션은요, 이 말센스라는 책을 읽고 나서요, 분명히 이 16가지의 오류 속에 여러분이 하는 실수도 한 3가지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말 실수 3가지를 한번 이 책을 읽고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 끼어들게 하기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오류를 바로 잡는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봐야 되겠어 라는 결심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북 액션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북드라마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결심이 곧 북드라마단 활동입니다. 그죠? 책 읽고 열심히 자기 독후감 좀 여러분 각종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어디건 여러분이 쓰시고 언제든지 내 글을 읽어볼 수도 있고 남들의 리뷰도 같이 읽어볼 수 있고 남들이 또 댓글도 읽어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북드라마를 저희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이렇게 각종 SNS에서 다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북액션까지 더불어서 너무 잘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닉네임 꿈꾸는 시골닭이란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필사를 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필사 후 내가 어떤 구절을 깊이 공감했나 살펴보니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감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깊이 공감했던 문장은 많이 아는 사람이 용서한다였어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알면 안 미운 거다, 모르니까 미운 거다 라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좀 짧게 읽어드렸고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정말 북드라마단을 하시면서 책 읽기를 통해서 제대로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를 읽으시고 닉네임 로만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연금술사를 읽고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생각만 하고 있던 단면을 입체적인 도전, 실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두려워하던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나가고 싶었던 대회였는데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아파서 도전을 못하고 주저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주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책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 북드라마단이 되셔서 열심히 리뷰를 쓰시면서 여러분이 그 길에 함께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더없이 따뜻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뷰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세요.